아버지, 아빠 찬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아버지 인맥으로 출세하는 거지 자기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회자본을 불평등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설하셨고, 이제 시카고 대학의 이제 콜맨이라는 분은 우리가 사회를 이해할 때 사회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글들이 휴먼 캐피탈.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교육부를 교육인적 자원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휴먼 캐피탈을 키워줄까? 기술, 수학, 요즘 영어, 자격증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서도 휴먼 캐피탈이 높은 사람이 월급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콜맨은 우리가 사회를 이해할 때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먼 캐피탈보다는 사회와 혹은 개인과 개인의 그 관계, 이걸 이제 이분이 이제 구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퀄리티, 또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퀄리티. 그래서 이 사람 책에 그런 게 나와요. 미국에서는 애를 학교를 데려다 주려면 어른이 반드시 초등학교는 데리고 가서 선생님한테 사인하고, 또 데리고 올 때도 또 가서 데리고 올 때도 또 사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를 학교 보내려면 최소 어른 한 명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애들 지 맘대로 학교를 간다. 그래서 그 사회가, 그 지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냐, 사회 자본이 높으냐에 따라서 어른 한 명 돈을 아껴도 되니까 그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게 이제 자본이죠. 자본은 뭔가 이윤을 남기니까 사회 자본이 높으면 더 많은 이윤이 그 사회에 생산된다. 그게 이제 도시 차원. 이 부르디유 이 사람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봤지만, 이 콜맨이나 이 푸트남은 도시 차원에서 어떤 도시가 사회 자본이 높으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소득도 높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그 주로 도시들을 나눠 가지고 2005년도에 그 볼링으로 나홀로 볼링 번역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보시면 역시 잘 사는 지역, 사회 자본이 높은 지역은 건강 수명도 높고 잘 살고 소득도 높고 교육 그 수준도 높고, 이런 그 통계를 내 가지고 2000년대 그 책이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자기 전공으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쉽게 썼는데 거의 하여튼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자랑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사회 자본이 얼마나 그 사회 발전에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이제 사회 자본 그 전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OECD나 UN에서도 사회 자본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위원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자본이라도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결속형, 같은 사람끼리. 우리나라 사람 좀 심하잖아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고향. 그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다양성, 개방성, 이런 사회 자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발전된 데가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렇고 이쪽이 이제 발전 많이 된 데가 이탈리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이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많이 발전돼야 사회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삼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거의 공부만 하는 사람인데, 그 도시, 미국의 도시들을 이렇게 이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해가지고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어른들이 볼 때는 범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그렇죠? 존속 살인도 있고 애를 죽이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사회인데, 미국은 너무너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 범죄. 그래서 대학교마다 그 범죄 학과도 있고요. 범죄가 진짜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연구를 잘하면 이제 미국에서 아주 탑 스칼러가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 정치를 어떻게 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결론이죠.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이 범죄율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미국 가면은, 한국은 사실 내가 어느 도시 가서 위험하다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좀 집값이 좀 안 좋다, 그죠?
저희 선배 중에 이제 80년대 빨리 석사 받고 이제 지방대학에 교수가 됐잖아요. 신났죠. 석사 받고 막 교수 되니까. 그 저는 안 갔잖아요. 저는 집을 서울에 샀고 우리 선배들은 지방에 샀고 지금 10개 팔아도 서울 걸 못 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살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이 안전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고 그래서 학교를 택할 때도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베트남 그 교회를 갔어요. 제가 베트남 연구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는 학교를 어디 가냐 했더니 강 건너서 보스턴에 찰스강이 있는데 그 저 남쪽 보스턴 시내 쪽이 옛날 타운이에요. 락스베리 해가지고 좀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강 건너면서 하버드 MIT가 있고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자기는 강 건너서 중학교 간대.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아 여기 중학교 많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간대. 여기 애들요 못 써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어느 도시에 사는가가 굉장히 어떻게 운명을 결정한다. 요즘 싱가포르에 아주 잘 나가는 한국 교수가 무슨 책을 썼더라고요.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사회자본도 만들고 20세기 전문 경영 포럼도 만들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성인 학교 다닐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청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로마에서 이제 학술여행에 섰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바닷가에 사르데냐라는 유럽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휴양지인데 거기 가서 이제 커피집에 갔는데 그 아줌마가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 우리 딸이 지금 알바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보고 있다. 왜 그러냐? 한국 가고 싶어.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러니까 뉴욕 같은 건 어느 도시.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죠 이번에 온 게 코비드 코로나 왔을 때 뉴욕에서 그 빈민지구에서 시체가 엄청나게 실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별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도시별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자본이다 이런 연구들이 특히 이제 로버트 썸슨 이분이 너무 유명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안 오잖아요. 미국에서 학교를 잘 안 옮기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4명을 하버드 사역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 다 데리고 가라겠지. 그래야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사회자본 연구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후쿠야마라는 이분이 하여튼 사회를 발전하려면은 이 사회적인 게 중요하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교성이 중요한데 옛날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태어났을 때 고향에서 저희 집은 이제 다 청주 한시 마을이니까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도 서로 믿고 하지만 그거는 마을에 제한된 거고 이탈리아는 주로 가족끼리 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 전통적인 트러스트는 여기서는 서로 굉장히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역적으로 보면은 이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마음을 열고 교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여기 가면은 친해지면 좋죠. 친해지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아이오와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중고차를 탔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저는 왜 쳐다보지? 이렇게 했는데 제 와이프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차를 세우니까 펑크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펑크하는데 그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간 종이로 헬프 빨간 종이 써가지고 다니니까 조그마한 그 뭐죠 그 픽업 트럭 건설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거. 그분이 가지고 2시간 동안 저를 데리고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싼 타이를 갈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중고하는 데 가보자고. 그래서 중고하는 데 가서 이제 이거 고쳐주고 다시 또 끼워주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좀 주시면 감사를 하고 싶다니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당신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도움을 주라. 완전 무슨 교회 목사님 설교. 그래서 이게 정말 낯선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역시 한국과 미국의 차이, 아시아와 미국의 큰 차이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heme trust가 중요하다. 그래서 낯선 타인과의 협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 신뢰, 이게 약간 철학적 용어잖아요. 철학에서 그 일반 보편이 있고 특수가 있고 개별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일반 사람을 만나서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신뢰고, 특수한 것은 가족, 같은 교회, 같은 학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건 고등학교 아닙니까 옛날에, 요즘은 좀 없어졌지만.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이렇게 끼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보다는 약한 연대, 연대는 연대인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 한 다리 건너서, 그래서 이제 이런 약한 연대, 일반 연대하고 thin trust,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탈리아 남부는 사람들이 단결도 잘하고, 정말 이탈리아 사람 친해지면 정말 뭘 잘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그룹 안에 들어왔을 때, 낙감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비도덕적 가족주의. 그래서 하버드 인류학과 교수가 이탈리아 남부에 살았어요.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가족, 친구하고는 협동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게 시골 마을이에요. 친구, 가족을 벗어난 거, 동네 일, 마을 일은 너무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폴리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길에 가니까 막 엉망이에요. 그 담벼락에 막 낙서도 있고 다 부서지고. 그래서 야, 진짜 나폴리 잘못 갔구나. 쓰레기도 많고. 근데 그 에어비앤비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깨끗해요. 전 세계에서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탈리아 여자가 넘버원이랍니다. 그게 사실 교민 이야기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꾸며놓고. 그래서 이 남부 이탈리아 쪽에는 뭔가 가족, 친구, 여기는 협동이 잘 되는데, 그걸 벗어난 일, 그건 잘 안 된다 해서 이분이 이제 비도덕적 가족주의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동네 분들이 한국 사람 처음 보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왜 왔냐? 그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당신들 그렇게 협동도 안 하고 문제가 많다고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확인하러 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여기 그 근처에 공원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셔널 파크에 가는 길에 잠시 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큰 마을인데 여기 이제 마을 연구 대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이렇게 여기 주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여기 로마고 시칠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까만색 부분이 사회 자본이 높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자동차, 오토바이, 과학자 거의 대부분 이쪽에 나왔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 프렌체, 토스카니아 그쪽에 있죠. 유명한 영화들 다 거의 대부분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도시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피렌체나 밀라노 가서 밥을 먹어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조그만 타운이에요. 로제토라는 타운인데, 이 타운에서 말하자면 의사들이 약간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미국의 성인이 되면 반드시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렇게 3대 그 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걸 이제 의사들이 포커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의학계에서 이게 무슨 문제냐? 미국은 조금 그 보통과 다르면 거기 이제 연구 주제 아니에요, 연구 주제.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식단이 다르지 않을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생선 많이 먹고 뭐 그런가? 그렇게 가서 보니까 식단이 좀 엉망이었대요. 혹시 혈통이 다른가?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그 동네 사람들 모여 사는 여기 로제토가 있고, 또 한 10리 가면 또 다른 마을이 있대요. 거기 또 보통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고, 이 영양학으로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가? 그것도 별로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풀다가, 그쵸? 처음에 경제학자들 이게 나잖아요. 하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누가 나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분야가 어디예요? 우리 이호엽 선배님.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법학. 에이, 그건 한국에서 그렇고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사회학. 아니 그렇게 큰 얘기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을 주셨더랬는데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기 제자들도 다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 박사 과정을 2명을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스타디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스타디한 결과가 이 마을의 사회자본이 되게 높다. 그 동네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길 가다가 무조건 누구 만나가지고 애는 잘 크는지 집에 개는 잘 크는지 꽃 심은데 뭐 그건 어떻게 됐는지 다 떠들고 그리고 일요일날 그 교회도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좀 커가지고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잖아요. 아니면 친한 사람 만나면 그것도 교회 끝나고 나면 또 파티하고 놀고 굉장히 사람들이 즐겁게 그 사회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아주 작은 타운이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곳이다. 소화기 위장 연구원 의사가 이 마을에 심장마비도 없고 고혈압 동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동네에 모임이 한 22개 있답니다. 결사체. 뭐 요리하는 클럽도 있고 꽃꽂이 그런 거 독서하는 클럽, 미술하는 클럽, 오페라 클럽 많겠죠. 그래서 이 사회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그 노벨 경제학상 있는데 실제로 경제학자가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전 주류 경제학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버드든 서울대학교든 경제학 교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경제학 박사 써도 왜냐하면 노벨상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 200년 아담 스미스 이거 만들어진 그 주류 경제학 200년 된 걸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 보시면 그 잘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만드는 분들이 이분도 행정학자인데요. 이분은 그 인디애나 대학 그렇게 좋은 학교 아니잖아요. 소문에 이분 공부를 좀 잘 못했고 남편이 더 유명한 경제학자랍니다. 그 미국은 이제 부부를 데리고 가거든요. 왜냐면 미국 나라가 크니까 그건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근데 남편이 가는데 부인이 좀 공부를 못한다. 그럼 학교에서 자리를 찾아줘. 도서관 할 수 있냐 도서관. 네? 책 정리하는 거. 뭐 그것도 좀 지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냥 사서 시키면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또 뭐 할 수 있지? 그럼 뭐 자격이 뭐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이분도 이제 그 소위 우리 샌드위치 그 교수로 이제 가셨는데 남편이 경제학자로 유명했는데 노벨상을 못 받고 예상을 깨고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성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이분이 이제 하신 게 주로 그 커뮤니티의 사회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직접 연구한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은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잖아요. 다 조사해 놓은 거. 이제 스위스의 마을, 네팔의 마을, 필리핀의 마을, 일본의 마을, 스페인의 마을, 미국 LA의 물 관리, 이리게이션, 미국은 물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하수 관리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은 노벨 경제학상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스위스라는 것도 결국 이분이 볼 때는 사회자본의 핵심이다. 스위스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 스위스 사람을 초청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겠느냐. 스위스 사람들이 너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코멘트할 게 없다. 이렇게 했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제1호 산업이 뭐예요? 남자를 수출하는 거예요. 남자를 수출해서 용병. 그 스위스 핵심 산업이 용병이에요. 용병.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용병들 도망을 잘 가는데 스위스 용병들 도망을 잘 안 가. 왜 안 가겠어요? 이 용병 회사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야. 마을별로. 판교 마을에 100명 왔는데 60명이 도망갔다. 그러면 거기가 점수가 마이너스 뭐 10점 되겠죠. 근데 저기 우리 수빈 어디 사세요? 세곡동. 세곡동 100명 중에 도망을 한 명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지. 관리. 그래서 나가서 죽으면 다음에 이 마을에서 또 수술할 수 있는데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스위스 사람들이 아주 그 신의가 용병 중에는 가장 신의가 높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바티칸을 스위스 용병이 지킨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존 칼리
종교개혁하면서 다른 나라는 대학들이 엘리트나 좀 귀족들이 많았는데 스위스의 대학은 평민교육입니다. 시민들을 똑똑하게 과학을 가르쳐가지고 스위스가 지금은 이제 과학 대국이 됐죠. 네, 여기 뭐지? 왜 이렇게 나갔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체른에 가시면 이제 그 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자가 그 프랑스 혁명 때 도망가지 않고 왕을 지키다가 몰살당한 680명의 용사들, 그걸 이제 기념하는 사진. 그래서 루체른에 가면 이게 이제 스위스 사람들에는 가장 중요한 애국 교육이에요. 우리 같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용병이 가서 죽었는데. 혁명 쪽이 역사의 방향인데 도망쳐도 되는데, 그때 왕이 도망치라고 했대요. 전쟁이 끝났고 프랑스 놈도 다 도망갔는데 너네들이 왜요 죽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답사 코스인데, 루체른 가시면 다른 데도 볼 것도 많지만 꼭 여기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이제 알프스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알프스가 굉장히 또 위험한 곳입니다. 이번에도 났잖아요.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마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돼 있다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 훈련 잘 돼 있듯이, 그래서 이번에 그 신문 보니까 그 마을 대표가 우리는 마을은 잃어버렸지만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서로 도와가지고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낮 12시에 내려오면 괜찮겠죠. 빨리 도망가면 되니까. 밤에 사람들 내려올 때는 그건 빙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 책에 이탈리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협동을 잘하는가,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 테레비라는 마을을 이분이 연구하셨는데, 이분이 연구한 건 아니고 미국 인류학자가 한 3년간 연구한 걸 이제 주로 이용해서 쓰셨는데, 그 토레베랄 마을에 사람들이 한 500년 동안 기록이 있어요. 잘 협동했다, 마을 자치했다,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협치 잘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조선이 최고예요. 조선의 마을마다 살린 게 무슨 마을 하나에 개가 한 40-50개 되거든요. 그렇게 협동을 잘했는데 그 문서들이 아까 보신 그 창고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은 7개 살해가지고 노벨상 받았는데, 당신들은 뭐 하냐, 지금 여기 150개 사례가 있는데 노벨상 10개는 받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을에, 그래서 사약 공부하면 재밌겠죠. 놀러 다니면서 하니까 보통 사람 갈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면 관광지도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딱 뜨면은 스위스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바이스홀, 히다, 백두산, 그죠? 높은 산은 다 그 히다, 백두산 화이트 마운틴. 그래서 아침에 바이스홀, 독일 말로 아침에 이렇게 사차 소형이 딱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여행 가셔도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이 마을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동네 닮았는데, 저거 바이스홀이니까 맞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인데, 여기 이제 고문서들이 있는 거죠. 1517년 문서. 그 인류학자 이 마을에 살았고, 여기 연도가 나옵니다. 1517년 잘 보이죠? 그래서 그런 마을의 자치, 사회자본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다. 근데 그 노벨 경제학상이 내가 볼 때 좀 엉터리야. 그 교수님은 노벨상 받고 나서 3년 뒤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사진 찍었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라틴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저보고, 이거 라틴어인데 읽을 수 있냐, 그래서 아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한국 사람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혁신적인데, 그 북부 쪽에 기술, 기업, 우리 먹는 거 발사미, 그죠? 자동차, 오토바이, 축구도 북쪽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사회 제도를 또 혁신을 많이 해요. 사회 제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보통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똑같아요. 멤버가 모여서 멤버가 협의되고 멤버 이익을 추구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신협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하면
멤버끼리 모였는데 일도 할 줄 모른다든지, 멤버끼리 모였는데 서로 말이 안 돼. 정신지체, 지적장애자. 그래서 모임 서로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도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정부에서 하면 되지. 그렇죠? 유럽에서는 정부가 보조하면 되지. 그 이탈리아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주체로 해결한다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걸 누가 도와주는 게 더 낫지. 그걸 정부가 다 해주면 이 사람들 의존심만 생기고 자부심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60년대에 그런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운동 이걸 하니까 이탈리아 좌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협동조합 정체성을 위배하는 거고 협동조합 역사를 망가뜨리는 거다. 다 반대했는데 그때 아주 의대 이런 의사들이 나와야겠죠. 자기가 볼 때 이 정신병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신병동이다. 사람을 가둬놓으니까 치유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 사람들 풀어놔야 된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동네 가서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 동네에 정신병자만 돌아다니면. 그래서 30년을 싸운 거예요. 그 자기를 지지하는 의사들하고 사회운동단체들하고 해서 정신병동을 없애라. 그 수용하는 정신병동 없애고 커뮤니티에 나와서 취직하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이걸 이제 치유팜이라죠. 농사 짓는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고 그 치유 행위로 예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잘리아라는 이 의사가 78년에 결국 법을 통과시켰어요.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가시면은 정말 이탈리아 스웨덴 데 가시면은 이 장애인들이 길거리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죠? 장애인을 가장 볼 수 없는 데가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가 얼마나 사회 자본이 있느냐, 약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포용적이냐, 이게 이제 사회 자본의 힘이고 그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지체 장애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계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은퇴자들 여러분처럼 기술 있는 분들이 그 조합에 들어가서 기술 지도도 하고 불량품 치료 고치기도 하고 회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치적으로 자립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이 가서 내가 삼성에서 2억을 받았는데 은퇴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받는 거죠. 자기 연금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혁신 이것도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제가 이제 방문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진짜 협동조합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여기가 장애인 협동조합인데 장애인이 왜 안 보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 사진 찍을 때 여기 있었다.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거고 이제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에 아주 잘 나가던 분인데 은퇴하고 여기 자원해서 이제 하고 이건 직원이고. 그래서 이탈리아 그런 협동조합 제가 보기엔 한국하고 다른 점은 여기 이제 부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보통 회사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 퀄리티가 이게 장애인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 낮아도 쓰다가 지금 우리 정부는 그게 많거든요. 정부가 뭘 입찰할 때 장애인 여성 좀 품질 낮아도 쓰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 말씀은 정상적인 회사는 1시간에 1000개를 만들겠지만 우리는 10개 만들면 된다. 돈 적게 벌고. 그 대신 퀄리티가 EU에서 경쟁이 있어야 이 협동조합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조직 혁신. 그다음에 이제 왜 북부의 그런 사회 자본이 높을까?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라버트 포트란 교수가 볼 때는 1000년 전부터 북부 사람들이 놀기를 좋아했대요. 그 뭐 해가지고 합창단, 그 코랄 소사이티, 동아리, 노래 동아리. 이게 결국은 노래를 부르려면 혼자 안 부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 광장에서 이 광장 근데 이런 데 거의 1년 365일 광장이 시끄럽잖아요. 굉장히 행사도 많고 특히 인상적인 것은 55일 동안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밤 9시에 덥잖아요. 낮에 아마 안 오고 밤 9시에 가면 이 광장에 한 2,000명 정도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화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의 날에 이분 국회의원입니다. 협동조합 축사를 오셨고 이제 여기 이제 영화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작품들이 다 좋잖아요.
그때 자리를 잡기 어려운데 거기 뭐지 주스나 커피, 와인 한 5달러 하잖아요. 그거 하나 시키면 제일 좋은 자리가 있어요. 너무 싸잖아요. 하여튼 이런 행사들이 이제 많아서 이 광장이 사회자본의 학교다. 그래서 우리도 뭐 광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활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 광장도 보니까 딱 특정 목적만 쓰고 또 사라지고. 이게 이제 광장이 크게 있고 또 그 뒤편에도 작은 광장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끄러워요. 행사도 많이 하고 길거리 공연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하면 이탈리아 가서 돈을 벌까.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리아 오페라. 오늘 시간이 되어 끝낼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동으로 이 산악 완전히 산골 아리에 우리 강원도 산골.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41년도에 청년들 지도로 가지고 처음에는 축구팀 만들었어요. 그냥 뭐 어려운 거 하면 도망가니까. 그리고 프랑코가 축구하고 종교만 허락하고 나머지 조직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41년도에 이제 청년들 모아가지고 하다가 옆에 회사에서 우리 그 노동조합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 다니면 아들도 그 회사 다니기 쉽고 새로 들어가려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학교가 보편교육이지만 그때는 이제 교육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또 학교가 있었는데 그것도 종업원 자녀들만 학교 다니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야 우리 가난한 학생들 일자리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분이 학교도 만들고 근데 자기가 실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좀 큰 도시로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 다 돌아오게 했어요. 그 5명을 잘 키워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EU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룹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22,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우리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듯이 여기도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60개 기업이 인큐베이팅 되고 근데 이게 판교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판교. 근데 이게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이게 가려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큰 도시에 가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빌바오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 가야 될 산골짜기. 우리가 거의 영월 정선 같은데 야, 아주 완전히 산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은 또 이제 지금 교육이 너무 주입식이다 해서 그냥 프로젝트로 4년간 그래서 여기는 학생이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주에 하는 일이 회사 등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를 등록해야 되는지 그 회사법 그 다음에 회계 경영 이런 거 해서 4년 동안 자기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팀으로 혼자 만들지 않고 팀으로 회사를 만들도록 하는 그 코스가 레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새로 만든 거죠. 우리나라도 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한 30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님은 삭세니안이라고 이분이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여기 하버드 MIT가 있는 보스턴 가보셨으면 그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순환도로 이름이 128번 도로인데 거기에 모데나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큰 유명한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 도로에 실리콘밸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그 구경하고 싶으니까 그 구경하려면 커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회사는 못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면 커피집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 있고 그다음 건물이고 그 경비가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에 왔다 갔다 한 게 한 6번 토탈 한 4년 살았는데 여기는 제가 운전만 했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삭세니안 이분이 실리콘밸리가 80년대 이후에 자기는 망할 줄 알았대요. 왜냐면 실리콘밸리 땅값도 비싸고 이게 실리콘밸리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리콘밸리는 계속 발전하고 오히려 이 128번 이쪽은 깔아앉고 그래서 왜 그럴까? 여기도 다 MIT, 하버드 있고 다 좋은데 결국 그 차이는 지역의 사회자본의 차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판교, 광교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사회자본 문제, 그 기업 간의 협력, 또 기업 간의 창업하는 젊은이들 도와주는 그 선배들, 또 변호사들, 창업자들, 엔젤 펀드 이게 하여튼 여기가 많답니다. 그리고 이게 카페에 가면은
우리 이호열 선배님처럼 이렇게 선배님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뭐 하냐, 뭐 개발하냐 이렇게 자기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게 실컷에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만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만나기가. 여기는 만나려면 다 보스턴 시내에 나와야 돼요. 그 뉴베리 스트리트라고 커피 마시는 데 있는데 그게 만남이 자연스럽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 책을 써가지고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레인, 우리 판교 기업인들 한번 여기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성강대 교수님, 저 우리 그 레인 학생들 3학년들 만나가지고 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이 이제 한 2달 서울에 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 이 대학생들에게는 한국 가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4년간 스페인에서 수업하지만 한국에 2달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방문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정이나 지역사회나 도시나 우리 사회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역시 과감한 건 핀란드에 이게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커피숍이에요. 우리나라 도서관에 커피숍 다 있어요. 이게 다 유행이야. 근데 저 귀퉁이에 만들어놨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알아요. 여기 도서관은 커피 마시는 사람 도서관에 와요. 그래서 이거 유모차 끌고 아줌마들 막 잡담하고 이 잡담하는 건 또 전 세계 공통점이니까 남편 욕도 하고 여기 의자인데 잠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봉틀을 하기도 하고 공작하기도 하고 그게 이게 우리 교보 소집이랄까? 하여튼 굉장히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냥 책 보러 가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도서관들이 너무너무 멋있기죠. 학생들 공부하라고. 학생들이 싫다 이거죠. 네? 공짜로 잘 지어줘도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 그럼 학생들 어디 갑니까? 돈 내고 카페에 가는 거지. 그렇죠? 이게 또 전 세계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우리가 그 서울역에 제일 센터에다가 지하철 나오면 바로 도서관 갈 수 있게 했는데 이게 2019년에 문을 열었어요. 최근입니다. 근데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회자본을 높일 수 있을까?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한번 핀란드 여행 가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회자본을 높이기 위한 그 노력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역시 먹고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최문수 회장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페인의 바스크 그게 답사 갔다가 그 마을에 모여서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서 요리를 먹고 노는 그걸 이제 그 사람들 초코 우리 공유 주방 아까 그 22,000 그 마을에 이런 게 한 22개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조그만한 게 아니고 50명,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쪽에서 한 팀 놀고 저쪽에서 한 팀 놀고 이런 그 문화가 거기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구박받으니까 은퇴하고 이거 놀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2달 만에 우리 최문수 회장님을 협박해가지고 그 건물에 제일 좋은 데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거의 다 가봤어요. 가보셨구나. 근데 최 회장님은 요리 이게 뭐죠? 셰프 복은 되게 좋은데 요리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좀 많이 배웠고 좀 잘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그 공간이 사회자본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우리 기업들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기업 사옥하고 현대 사옥 특히 판교 이것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 회사도 바꾸고 도시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판교 도시는 좀 엉망이에요. 왜냐면 완전히 회사만 들어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 끝나면 다 집에 가잖아요. 이건 이제 사회자본을 높이는데 좀 빵점이에요. 다행히 우리 기업들은 공간들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한국타에. 이거 세계적인 작가가 만든 겁니다. 옛날엔 그냥 회사 지을 때 현대에서 아무렇게 짓는데 지금은 이거 지을 때 이렇게 잘 지어야 좋은 인재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자인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겠어요? 여기는 현대
그래서 이 스타일이 거의 놀이, 카페 분위기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판교의 아파트, 지금 아파트가 사실 사회자본을 깔아먹는데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일본 건축가는 왜 안 되냐?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를 지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웠답니다. 주민들하고. 그 주민들이 이 작가를 되게 싫어했는데 짓고 나서 프리츠상이라고 받았대요. 노벨상. 건축계에.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지금 정문에 프리츠상 수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파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니 왜 아파트를 꼭 한국식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냐?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높일 수 있게 짓자 이런 게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노력이라 그럴까?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산책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회사 그 공간 부서도. 판교는 회사에 들어가면 무슨 카페 온 것 같아요. 회사 온 것 같지 않고 그 구경하고 싶고 그게 아마 미국의 구글 캠퍼스라든지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 사회자본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저녁 식사가 늦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길을 아셨으니까 여기 일단 투어도 좀 신청하시고 여기 특히 눈 왔을 때, 꽃 필 때 너무너무 이쁘고 사진 작가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 맛집이 되게 많습니다. 왜 회장님께서 천지까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근처도 맛집이 되게 많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